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익법인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익법인은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를 그 후원금, 즉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공익법인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익법인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경우가 이제 공익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기관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한 누적 스토리가 1년 이상이 된 것을 갖고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했을 경우 이제 공익법인 이 될 수 있고, 공익법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 이제 우리 3분기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3분기 마감된 결과는 이제 9월 말에 나오고, 또 지금부터 이제 신청을 의뢰하시면은 또 9월에 또 9월 말에 나오고 10월에 이제 신청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 등록 전문 행정사 사무실이다 할 정도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 등록을 위해서 의뢰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영세한 기관으로서 직원이 이제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준비해 놔야 될 서류가 미흡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한 기관에서도 고생이 많고 저희 역시 이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하는데 제가 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주일 안에 모든 사료를 작성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급한 질문을 하면서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는요, 2021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현재 굉장히 미흡한 상태의 그런 자료를 갖고 있음을 이제 자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결산이나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보고 내용을, 공익법인 사업보고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올려놓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만약 올려놓은 상태라면 그 자료를 그냥 활용해서 해드리면 되는데 그걸 전혀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점에 이제 다시 그 홈페이지에 결산, 예산, 또 공익활동 보고 내용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무죠. 왜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기관으로 되었고, 그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 만큼 공시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서부터 2021년, 22년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업이 거의 활동이 안 된 휴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은 국세청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의뢰한 회사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2021년에 한 건의 활동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작성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법인 의뢰를 하시는 기관들을 보면은 그 업무 능력이나 준비된 자료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의뢰받은 회사에서 서류가 되게 미흡했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이후에 의뢰하는 기관들이 거의 더 아주
그 준비된 수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첫 의뢰한 그 단체가 더 제일 낫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냐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결산서, 또 2021년에서 2023년 공익활동 보고서, 또 2024년의 예산서, 그 다음에 2024에서 202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서나 예산서의 사용 내역이 공익활동 보고서의 사용 내역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연속성이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4년 예산이나 추후 5년간의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뜬금없이 사업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 뜬금없는 사업을 그 다음에도 이어서 하는 식으로 어찌됐든 예산서, 결산서, 사업보고서가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이 아귀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재신청을 할 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익법인을 신규 등록하는 것이 재신청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신규 신청할 때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재신청을 할 때는 이제 실적 보고를 해야 되고, 공익활동 보고도 타당성 있고 입증하는 사진이나 서류들이 같이 겸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신청보다 훨씬 재신청이 어렵다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시죠. 우리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이잖아, 재신청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재신청이 더 어렵다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공익법인에서 그동안은 많은 건수들을 하면서 이 예산서, 결산서, 또 공익활동 보고서 이런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한 업체가 우리가 국세청에 등록을 했어요. 지방세무서에. 그랬더니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협회에 대표께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죠. 공익법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첨부를 해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에서는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조용조용한 게 아니라 언론보다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수십 개의 신문과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가 난 거예요. 빼박인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가 공익법인으로서 리젝트 될 수 있는 현실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제 회장을 새로 뽑는 거 등등의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담당자가 이 단체가 위법한 실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연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왜냐, 철회를 하면 담당자가 나는 안 본 거야, 몰라,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행히 철회 신청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회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공익법인이 여기가 3년이 된 게 2024년이 종료 시점이지만 2년 이내에 등록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하고 내년이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모은 후원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종료가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고 그 바뀐 거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제 연관된 수많은 서류들을 다 바꿔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거의 신규 등록에 버금가는 절차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공익활동 보고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이제 10월 시점에 맞게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운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거는 이게 리젝트 돼서 완전히 공익법인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관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는데, 철회를 함으로써 시간을 벌은 거죠. 그래서 10월 달까지 부랴부랴 해서 이제 법인 재신청 등록을 하겠다는 상호 간에 이제 협의와 약속을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익법인 등록이라든가 공익법인 재등록에 있어서 수많은 사례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제 뭐랄까 리젝트 사유, 보완 사유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와 같이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의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요번에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와 그 위기 모면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공무원 20년 이상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력 행정사가 해낼 수 있는 메리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자화자찬의 해석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익법인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은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고, 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행정사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공익법인 등록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